네, 이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배치도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배치도에 설명을 해가지고 16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27화가 이렇게 되어 있다. 27화가 여가 있다. 38 목이 있다. 49 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5 가운데 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갖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왜 그러한 문제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차는 띄우고 소위 띄우고 신기지 띄우고 제구라. 이는 이른바 신비로운 거북이가 1일 때 실을 됐죠. 이고 9개를 이고 나왔다는 거야. 이 9수를 이고 나왔다고 이런 것이다. 소위 그러니까 이는 말한 바 신규가 9개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가 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한서 예문제에서 제일 잘 나왔다는 겁니다. 한서 예문제는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는데 그 치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민하다 보니까 신기가 거북이에 이 그림을 들고 낙서의 그림을 들고 나와서 변형이죠. 그러니까 우임금의 아버지는 이 권인데 우임금의 아버지는 이 치수 사업을 할 때 황가가 흘러간다면 이 황가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때는 전 세계가 우기인데 이 뚝을 계속 올라가지고 뚝을 쌓아가지고 이 물을 막아가지고 내려올라 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뚝을 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임금 이어받아요. 우임금은 뭐냐면 이러한 변형의 원리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떡을 다 허물어버리게 군데군데. 허물어버리니까 물이 전부 다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군데군데 높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위에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치수를 갖다가 하는 거죠. 우임금의 치수 사업은 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대한 변형을 한 거예요. 그걸 잘한 거죠. 그래서 치수 사업은 거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임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임금 때 처음으로 세금을 걷게 되는 것도 이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전반적인 땅의 흐름을 보면서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면서 처음으로 국가의 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를 통해서 벼슬이 세습되기 시작하고 하나라가 세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신기가 나오는 건데 이 신기는 바로 그 한서 예문지에서 예문지에서 다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 보면은 리일 발불이 있답니다. 리일하고 좌삼하고 우칠하고 이사위견하고 68위족자야라 요거 할게요. 이를 잘못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큰일 났네. 신귀지 대구하고 이거 붙여야 되네. 신귀지 대구하고 리일하고 이렇게 되네. 신귀지 대구하고 리일하고 다섯마이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네. 신귀가 머리에 굴을 이고 여기 뭐 상이고 머리 이게 수가 돼. 수. 머리에 굴을 이고 일이 됐자. 대구는 머리에 일 됐자. 머리 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머리에 뭐 이고 다녔잖아요. 그 일 됐죠. 머리 일 됐죠. 굴을 머리에 이고 일은 꼬리에 발걸인 거죠. 발굴이 있자. 일은 발고 있고 그 다음에 좌삼 우칠 좌삼 우칠하고 그 다음에 이사위가 2와 4는 어깨가 돼요. 거북이 어깨가 됩니다. 2와 4는 어깨가 되고 그 6, 8은 다리야. 6, 8은 다리야. 그러니까 1은 꼬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북이 꼬리가 되는 거죠. 1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거고 꼬리, 머리, 어깨, 발 요거는 좌우 이 거북이 모습이죠. 그 거북이가 집에 거북이 거려놓은 집도 있는데 거북이 거는 이유는 그 거북이가
오래 산 것 이치했지만 이런 세상의 이치를 짊어지고 나온 신비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거북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옛날부터. 또 거북이 점도 보고 거북이 점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띄우고 양은 띄우고 양은 띄우고 통호 띄우고 중하고 음은 띄우고 색호 띄우고 외이 띄우고 불과 띄우고 양정 띄우고 음편하고 양원 띄우고 음방하고 양대 띄우고 음소해라. 대개 양은 중에 통해서 이 가운데 오의 양수에 다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오의 양의 기운 다 통해서요. 그래 가운데에서부터 확장돼야 쫙 확장되는 거죠. 양수로 확장되는 거니까 가운데를 통해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그다음 음은 이 색자는 막힐 색자입니다. 막힐 색자, 막으세요. 변방 색자, 막힐 색자입니다. 변방 세 그럴 때 색자가 되고 막힐 색자. 바깥은 막혀서 2, 4, 8, 6을 해가지고 이 확장되는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빅뱅에서 뭔지 모르지만 현상계들이 모든 우주의 별과 은하계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걸 갖다가 현재 막으면서 유지하는 게 뭐냐면 암흑물질과 암흑연이거든요. 이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막고 있는데 불과 지나지 않아. 이게 다 봐줘. 지난 무엇을? 양정, 음편. 양은 정북, 정동, 정남, 정서 해가지고 양은 바르고 음은 치우쳐 편자. 음은 또 서남, 동남, 동북, 북서,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치우친 데 있고 양은 둥그러 이렇게 확장되면서 끊임없이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확 번져가듯이 끊임없이 원으로 확장되는 거죠. 원이고 그 확장되는 물이 연못에 있다면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 돌이 확장해 이렇게. 그 다음 음은 요걸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물로. 첫 번째에서. 음은 방이야. 내물사. 반듯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양은 크고 양은 전부 다 수가 구니까 확장되고 큰데 음은 작으면서 수는 작으면서도 양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불과 지나지 않아. 불과 여기까지 다 가는 거죠. 거의 지나지 않은 거예요. 불가한다게. 불과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아까 예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됐냐는데 자, 보면 타는 음양 띄우고 운행지 띄우고 일성 띄우고 일쇠 띄우고 일저 띄우고 일미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일미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양 띄우고 좌행이 띄우고 성어 띄우고 음지 띄우고 상이라 고로 띄우고 양수는 띄우고 재 띄우고 사정지 띄우고 위라 여기까지 할게요. 차는 음과 양이 운행하는데 음과 양이 운행은 변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아까 했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운행하는데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도가 생명이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운행해. 즉, 변한다는 거죠. 운행이나 뭐 운용이나 똑같은데 변하는데 음양이 변하는데 이게 일성, 한문 성했다가 그 다음에 한문 쇠하고 또 보면 있지. 양쇠, 양성, 양쇠 그 다음에 한번 드러나고 양저 또 양미, 양이 미약해지는 상인데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 3, 9, 7은 바로 양미, 양저, 양성, 양쇠의 이치를 표현했다는 거죠. 1에서 3으로 드러났다가 9에 가서 완전히 성해지만 그 다음에 사그러드는 거예요. 저쪽에서. 태양이 밤에 오히려 생겼다가 동쪽에서 또 올랐다 미약하게 드러났다가 남쪽에서는 가죽 성했다가 저녁이면 쇠에서 내려가는 거죠. 태양이 모습 그렇잖아요. 한밤에 미약하게 있는 거지. 그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침에 동쪽에 드러났다가 한낮이 환히 밝았다가 저녁에는 미약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저성쇠가 된 거죠. 양은 좌행하는데 이 일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이쪽을 가니까 좌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도에도 여기가 기준점이 되듯이 그러니까 이 좌행이 되는 거죠. 양은 좌행이 돼. 그래서 음의 위에서 올라가는 음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의 위에서 자, 양서에서 1, 6이 전부 다 순대 양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좌행하면서 이 수준대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이것도 목인데 위에 있고 그렇잖아요. 위에. 이것도 금인데 위에 있고 이것도 위에 있죠. 바로 이렇게. 좌행을 하면서 전부 다 위에 있고 술도 위에 있고 목도 위에 있고 금도 위에 있고 화도 위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양수는 사정 4개의 바른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음은 띄우고 우행이 띄우고 강어 띄우고 양지 띄우고 하라 고로 띄우고 음수는 띄우고 재 띄우고 사우지 띄우고 예라. 자, 음은 여서 이 양수기에 있을 때 여서 봤을 때 이렇게 우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우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행을 해가지고 음은 그 우행을 해서 양의 아래로 내려가. 전부 다 양의 아래에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양의 아래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양의 수완목금토에서 양의 아래에 내려가 있는 까닭으로 음수는 사우 바로 정에 있는 그 위에 치우칠 쪽에 있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설명에 이제 이렇게 뱉은 이게 금화 교역인데 금과 화가 자리를 바꿨다. 금화 교역의 상이라는 이 낙서는 금화 교역의 상이라고 해요. 금화가 자리를 바뀌었다. 금화 교역의 문제인데 이거는 차후 이제 이해할 게 나올 때마다 하여간 금화 교역이라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치를 또 태양과 통해서 한번 보라고. 태양을 통해서 개 띄우고 양은 띄우고 행어 띄우고 남이 띄우고 최성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구하고 똑같이 대개 양은 남쪽에 행했을 때 가장 성에
한낮이죠, 한낮이. 정오. 가장 성하는 까닭으로, 고로. 가장 성하는 까닭으로 구가 돼. 가장 강한 구수가 돼.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서이 띄우고 초세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치라고. 그럼 서쪽 행에서 7. 서쪽 행에서는 점점 초자예요. 점점 쇠약해져. 하루에 가면 저녁 햇살이 줄어들잖아요. 쇠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쇠약할 쇠잖아요. 자꾸 줄어드는 까닭으로 7이 돼. 9에서 7로 내려오는 거죠. 이 점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북이 띄우고 최미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라고. 그 다음에 북쪽 행에서 1. 북쪽 행에서는 가장 미약한 까닭으로 1이 돼. 북쪽에도 한밤인데도 한밤이도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도 빛이 희미한 북방부에서는 희미한 상태에서 북쪽 어디가 있다는 거죠. 미약한 상태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동이 띄우고 점저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상하고. 그래서 동쪽 행에서 하면 동쪽의 행에서는 점점 드러나는 고로 까닭으로 3이 돼서. 그러니까 가장 밝았다가 저녁 햇살처럼 희미해졌다가 가장 한밤에 어딘가 미약하게 숨어있다가 또 아침에 드러난 거지. 이렇게 순환다. 이렇게. 태양이. 이 양기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음은 띄우고 행어 띄우고 동북이 띄우고 최성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파라고. 자, 음은 동북에서 가장 성한 까닭으로 서북에서 향하고. 달은 보름달이 이 서북에서 제일 처음 떠오른 거지. 바로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서 보름달이 팍 떠오른 거죠. 동북에서. 기와 음이 최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서북이 띄우고 초세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로 가고. 그러고 서북에 이게 서북행에서는 점점 이질진 까닭으로 쉬하는 까닭으로 6이 돼. 이때가 언제야? 여기 말하면 하얀달쯤 되죠. 하얀달은 이때 뜨는 거예요. 한밤에.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서남이 띄우고 쇠미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하고. 그 다음에 서남의 행에서는 가장 미약한 까닭으로 위2가 돼. 초승달이 서쪽에 저 서북에 해가 질 무렵에 초승달은 잠시 떠다지거든요. 초승달은 거의 초지역에 해가 질 무렵에 잠시 떴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 거물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행어 띄우고 동남이 띄우고 점저 띄우고 고로 띄우고 위사고. 그 다음에 동남에 사인데 동남행에서는 점점 드러나는 까닭으로 위사가 돼. 상현달이죠. 상현달. 그 상현달은 한낮에 하늘이 한낮에. 낮에 새벽에 한낮에 보면 밤에 상현달 돼 있다고요. 그런 현상이에요. 남북은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정 띄우고 고로 띄우고
양성적 띄우고 음미하고 음성적 띄우고 양미야라. 자, 그럼 남북은 이 남과 북은 음양이 정해져 있어. 1과 9로 정해진 곳이에요. 1과 9로. 음양이 정해진 까닭으로. 양이 성하면은 음은 미약하게 되고, 양이 성하면 음이 미약하게 됩니다. 이로써. 또 음이 성하면은 팔이 음이 성하면은 양이 미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있듯이 한여름이 되면은 양이 아주 강할 때는 그럴 때는 음기가 볼 때 미약하게 생겨나고, 또 음이 강한 동기에 따를 때문에 양이 미약하게 생기는 똑같은 거죠. 이 형태가 이렇게 남북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동서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교 띄우고 고로 띄우고 양저적 띄우고 음역 띄우고 저하고 양세적 띄우고 양역 띄우고 시하라. 동과서는 음양이 사귀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음과 양이 사귀고 있는 형태인데 동서는. 그런데 음양이 사귀니까 양이 드러나면 음도 같이 드러나. 사이에서 양이 드러나고 음도 같이 드러나. 이에서 드러난 거죠. 미약해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음이 시하면 양도 또한 시해. 이렇게 양세, 음세. 요 기운은 같이 간다. 성하는 거하고 미약한 거, 성하는 거, 미약한 거는 대대가 많았지만도 요것은 그 하지와 동지의 문제라면 이거는 춘분과 추분의 관계죠. 같이 가는 그 기분이. 오자는 띄우고 거중이 띄우고 응오 띄우고 사방이 띄우고 운행 띄우고 불이즉 띄우고 중은 띄우고 지시 띄우고 양지 띄우고 원 띄우고 이해라. 중간에 오는 오라는 것은 중간에 그러면서 말릴자 그러면서 사방에 응하고 있어. 이게 사방이 응하고 있어. 사방이 응해서 그래서 또 사방이 응하면서 그래서 운행 끊임없이 변하는 운행이 그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오의 뿌리를 두고 음이든지 양이든지 전부 다 운행의 뿌리에서 오의 뿌리를 두고 이 변화의 그림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니 그렇지 않니? 그러니 곧 중은 이 적자는 곧 죽자 막혀있죠. 그러니까 곧 중은 다만 양의 원일 그럴 뿐이다. 양은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이 오의 뿌리를 두고 난 다음에 마치 여기서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두고 계속 확장되는 이 뿌리 원의 중심이 뿌리이다. 그래서 이 하도의 수가 이렇게 배치된 원리를 갖다가 그 해와 달이 돌아가면서 변하는 원리에 대비시키듯이 이 세상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미약했다가 드러났다가 성했다가 또다시 쇠약해지면서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원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극점에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tan겨졌고. 그래서
이 양의 수가 끊임없이 확장한 걸 갖다가 끊임없이 가두오면서 어떤 원리 속에 가두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기분 나지만도 10수, 여기 10이 없는데 하도에 10수가 어딨냐면 이 음수를 포괄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음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다음 시간인가 나와요. 왜 그런지를. 10수가. 네, 좀 쉬었다 이 정도.